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잘 알려진 민간요법 10가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민간요법 중 일부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한 약을 되도록 피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런 오래된 치료법 중 일부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효과가 입증되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인기 민간요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작은 알림벨을 눌러 새 게시물 알림을 켜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삶의 밝은 면에 매일 올라오는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1번. 요리 재료를 이용한 화상치료. 버터나 기름을 화상에 바르는 것은 실제로 19세기 전쟁터에서 사용된 화상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버터나 기름을 사용하면 실제로 상처가 식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불행히도 화상에 버터를 바르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화상의 원인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았더라도 피부에 열이 내릴 때까지 손상은 한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야 하는 또 다른 부적절한 민간요법으로는 날계란 흰자, 얇게 썬 감자, 치약, 요구르트, 토마토 페이스트, 얼음이 있습니다. 트라키아 대학의 바누 카라월러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 있는 것이 전부 화상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보니 왜 전문가들이 화상 부위에 얼음을 올리는 대신 차가운 물에 적어도 20분 이상 담그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찬물에 담그면 화상 부위의 감각이 무디게 되고 화상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2번. 여드름과 구변포진을 치료하기 위해 치약을 사용합니다. 이 치료법은 어느 정도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약에 든 베이킹소다가 여드름이나 구변포진을 없애기 때문이죠. 문제는 치약의 다른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입술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약 성분은 알코올, 멘톨 및 과산화수소이며 모두 피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피부과 의사인 닐 슐츠 박사는 치약이 발라진 부위는 홍조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드름과 구변포진을 치료하고 싶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순수한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구강세척제로 가글 합니다.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구강세척제로 가글 하는 것은 진짜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토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 사토무라 카즈나리 같은 일본 의사들은 이게 효과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뉴욕 전염병 전문가인 아론 글렛 박사는 이 주장에 의문을 표합니다. 의사들은 감기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목이 아플 때는 이미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가글을 하면 목을 더 자극하게 될 겁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4번. 콜로이드 실버, 은용액. 콜로이드 실버는 현타액으로 아주 작은 은 입자가 크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마법 같은 치료제라고 대규모로 광고를 했었죠. 놀라운 효과라는 면에서 베이킹소다와 거의 같은 주목을 받았죠. 암, 대상포진, 헤르페스, 전립선염, 여러 가지 안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졌거든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콜로이드 실버가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전문가들은 콜로이드 실버가 대부분의 질병,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고 실제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학청은 심지어 이것을 금지했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양을 사용하면 신장 손상과 신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되거나 스머프처럼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색될 거예요. 5번. 사마귀를 잘라냅니다. 사마귀는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고통스럽죠. 특히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더 그렇죠. 이 불편을 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도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위, 칼이나 다른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사마귀를 잘라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쉽게 상처 부위가 감염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귀를 없애는 다른 안전한 민간요법도 효과적이지만 사마귀를 잘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안으로 살리실산을 극소 부위에 사용하거나 과학 연구에 기초한 액체 질소를 사용한 저온 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6번. 치통 치료를 위해 위스키를 마십니다.
아마도 어떤 남자는 치통을 없애려고 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스키를 치통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흥분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위스키의 마취 성분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통증 때문에 위스키를 마신다고 해서 직접적인 해를 입지는 않지만 나쁜 점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어퍼 알링턴 치과 클리닉 국장인 매튜 메시나는 사람들이 알코올이 박테리아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위스키를 한 잔 마시면 감각이 마비되거나 둔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가 아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숙취와 욱신거리는 치통으로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7번.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두통약 가루를 사용합니다. 치과에 가는 것 같은 불가피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디어는 결코 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통약 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을 잇몸 부위에 문지르면 치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유해합니다. 잇몸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는 저절로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가 의사처럼 고쳐보려고 하거나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에 일찍 갈수록 치료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 치과 검진을 연기하는 것은 그만두시고 더 나빠지기 전에 즉시 예약하세요. 8번. 빠른 출산 후 위에 피마자유를 먹습니다. 일부 임산부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피마자유를 먹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피마자유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만 임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학, 엘미니아 대학, 탄타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피마자유의 부작용으로는 피로,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정말 빠른 장 운동을 원하시나요? 어쩌면 자연적으로 아기가 나오게 기다리거나 의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자신과 아기 모두에게 훨씬 안전할 거예요. 9번. 이어 캔들로 귀지 제거를 합니다. 혹시 피부에 촌농을 떨어뜨린 실수하신 적 있나요? 느낌이 어땠나요? 그럼 이제 촌농이 귀에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야!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어 캔들 사용을 추천하는 것이 최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요법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막과 기도관 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요 클리닉은 이 민간요법이 말도 안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얼굴, 두피, 바깥 귀길, 고막 및 중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귀도관에 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하면 고막에 구멍을 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죠. 10번. 머릿니 퇴치를 위해 위험한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는 머릿니를 제거하는 민간요법이 많습니다. 머리에 등유나 휘발유를 문지르기도 하고 농축 살충제를 바르기도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물질들은 매우 독성이 강하며 결코 피부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치료법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바셀린, 올리브 오일, 물, 마요네즈, 식초 및 베이비 오일은 모두 완전히 안전하죠. 하지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수세기 전에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그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세요. 소아과 전문의인 엘리 브라운스테인 박사는 피레트린이나 퍼메스린이 함유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벤질 알코올 로션이나 이버맥틴 로션을 대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을 받기 전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응급처치 용도로 쓸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것들은 심지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조사를 잘 해보시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인기 있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한 것을 잊지 마세요. 밝은 면 식구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항상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